반갑습니다. 오늘은 님의 침묵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님의 침묵을 함께 낭송하고 이 작품의 화자가 처한 시적 상황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함께 살펴보았고 이 시를 기승전결의 구조로 나누어서 시상이 시작되는 기 부분까지 내용을 좀 깊이 있게 파악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작품을 다시 한 번 더 낭송하면서 작품을 읽은 다음에 시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나였습니다. 화자는 어떤 시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님이라고 나와 있죠. 임과 이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어떤 정서를 느끼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별한 상황에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이 슬픔을 어디로 옮겼죠? 희망으로 옮겼습니다. 시에 보면 새 희망의 정수박이는 정수리라고 했었습니다. 희망의 정수리에 옮겨서 들어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희망을 품었기에 슬픔을 희망으로 옮겼을까? 어떤 희망이죠? 만날 때 떠날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라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만나는 것을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그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임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을 하나 우리 썼었어요. 임과 다시 만난다라는 것을 단어로 우리 재회라고 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적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는 좀 이따가 우리가 다 한번 시를 보고 정리할게요. 기승전결로 나누었을 때 4행까지가 기였고 6행까지가 승이었고 8행까지가 전이었고 90행이 결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까지 했었습니다. 기는 이별의 상황이 나와 있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상을 쭉 이어받아서 발전시키는 승 부분 보겠습니다. 5행부터입니다. 5행.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여기서
표현상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딜까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자, 오행에 보면 화자가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었대요. 그리고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대요. 님의 얼굴을 보고 눈이 멀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논리상 말이 맞나요?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님의 얼굴에 눈 멀었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그쵸?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역설적 표현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역설적 표현. 이렇게 겉으로 말이 맞지 않는 표현 속에도 진리가 있다고 했죠. 이 진리는 뭘까요?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내가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다 라는 뜻은 님의 말소리를 듣고 다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귀가 먹었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꽃다운 아름다운 님의 얼굴을 보고 눈이 멀었다라는 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멀어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님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다. 님은 나에게 그만큼 절대적인 존재다.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는 오로지 님밖에 없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역설적 표현은 그만큼 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설적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역설적 표현의 의미 한번 써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필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적어볼게요. 이 역설적 표현은 이미 나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였는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내가 그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느냐? 정말로 귀가 먹고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임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절대적이다.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행에서 한 가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님의 말소리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 중에 어떤 감각입니까? 소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어떤 감각이죠? 소리는 청각이죠. 청각입니다. 그런데 님의 말소리를 앞에 향기로운이라고 표현했어요. 님의 말소리는 청각인데 향기로운은 어떤 감각이에요? 향기. 향기는 우리가 코로 느낄 수 있는 냄새죠. 그래서 이것은 후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님의 말소리 음성은 청각인데 이 청각이라는 감각이 어떤 감각을 함께 불러일으켰나요? 향기롭다라고 해버리면서 후각이라는 감각도 함께 불러일으켰어요. 이렇게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감각을 뭐라고 하냐면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공감각. 자, 지금 우리는 청각을, 소리를 떠올리면서 후각, 향기를 같이 느끼고 있죠. 이렇게 한 가지 감각이 다른 어떤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
소리를 들으면서 향기가 느껴지는 거, 이런 것을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감각에 대해서 한번 필기해 볼게요. 따로 떼서 여기 빈 곳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공감각적 심상. 이 심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미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지금 여기 님의 말소리는 청각적 이미지. 향기롭다라는 건 후각적 이미지. 그리고 청각을 느끼면서 동시에 후각을 느끼게 하는 것은 공감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미지를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심상입니다.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의 본문에서는 청각이 후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함께. 그래서 요거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감각적 심상이면서 이 부분은 요 부분이죠. 동시에 감각이 여러 개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이 있죠. 여기서는 청각이 후각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청각의 후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각이 후각을 함께 불러일으킨 거니까 청각의 후각화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청각의 후각화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시각이 청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후각이 미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감각이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가 있을 수도 있고, 청각의 시각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고. 종류는 많습니다. 한 감각이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작품에서는 지금 소리가 향기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청각의 후각화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꽃다운 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꽃다운 님의 얼굴 하면 님의 얼굴이 꽃답다라는 거는 그냥 시각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시각적 이미지가 님의 얼굴이 꽃 같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뭔가 꽃같이 아름다운 그런 얼굴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 이미지가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고, 공감각적 심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만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공감각적 심상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떤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푸른 종소리. 푸른 종소리라는 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떤 감각일까? 먼저 종소리는 어떤 감각이에요? 청각이죠. 근데 앞에 종소리를 푸르다고 했어요. 푸르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까? 색깔이니까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함께 나타나.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종소리이기 때문에 먼저 청각이에요. 청각이 뭘 함께 불러일으켰어요? 시각적인 감각을 함께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런 감각을 뭐라고 한다? 공감각이라 한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고, 공감각적 심상 중에서도 이것은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죠. 선생님 위에 적어놓은 요거네. 요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청각의 시각화의 한 예입니다. 요런 식으로 공감각적 심상들이 시에서 다양하게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다음 계속 이어져 볼게요. 이어가 볼게요. 육행은 사랑이 사람 사이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그러니까 조심하고 신경 쓰지, 걱정하고 조심하고 이런 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아니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맞다는 거야. 두 번 부정이기 때문에 결국 맞다라는 거죠. 긍정을 해요. 긍정이에요. 두 번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했다라는 것이죠. 조심하고 걱정했는데 그렇게 신경을 썼어도 이별은 나에게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진다라는 거야. 아무리 준비하고 걱정을 해도 이별은 슬프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은 오륙행입니다. 지금 오륙행이죠. 오륙행. 승의 내용은 이별의 그 슬픔, 고통을 계속적으로 이어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별의 고통과 슬픔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별의 고통과 슬픔. 그 다음 7행 보겠습니다. 자, 기승 다음엔 전이죠. 전은 전환, 시상이나 장면이 바뀌는 부분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시작될 때 쓰는 접속 부사죠. 그래서 그러나라는 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7, 8행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그냥 우리가 원천으로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트리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정수박이는 정수리. 그러면 슬픔의 힘을 여기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부었다. 슬픔의 힘을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했다라는 거야.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 그래서 이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전환이 된 거예요? 화자에게는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우리는 8행 계속 볼게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스님이었다고 했죠. 불교적인 사상이, 불교적 생각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불교적 생각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불교적 사상 중에 윤회사상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윤회사상.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죽고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또 다른 생을 살고 또 다시 죽고 나면 또 다른 생을 살고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만나면 떠나고 떠나면 다시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적인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불교적 사상.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하면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합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회자는 모인 사람들을 말해요. 모인 사람들. 정리는 헤어진다. 리가 헤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만난 사람. 그대로예요. 위에 시의 뜻 그대로예요. 만나는 사람은, 회자는, 모이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거자 필반. 거는 가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간 사람은, 떠난 사람은 필 반드시 반 돌아온다 라는 뜻이에요.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회자정리 거자필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발행은 바로 이러한 불교적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승전결 중에 전 내용 부분을 정리하면 전은 7, 8행이죠. 고통과 슬픔을 극복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결 부분 보겠습니다. 9행.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여기서 또 역설적인 표현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부분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표현상 모순되는 부분입니까? 9행이죠.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님이 갔는데 어떻게 내가 님을 보내지 않습니까? 겉으로 표현상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도 바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이 표현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님이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님은 떠났어요. 그런데 내가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위에 기승전결의 전 부분 보면 나는 님이 떠났지만 왜 슬픔을 극복했나요? 님과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재회를 희망하기 때문에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님이 떠났지만 그런 새로운 만남의 확신, 믿음이 있는 한 이미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까 화자는 임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희망하고 그러한 믿음, 확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역설적인 표현에 드러나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에 드러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거 선생님 필기를 해야 되는데 밑에 자리가 없어서 조금 지우고 필기할게요. 현실적으로는 이미 떠났지만 님은 갔지만 그러한 새로운 만남의 의지와 화자의 확신이 있는 한 님은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믿음. 이 믿음의 이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님과 다시 만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님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구행에 나오는 감탄사 이것도 영탄법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일행에 있는 도 영탄했어요. 일행에 나오는 는 이미 떠난 것에 대한 슬픔과 충격을 드러내는
감탄사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근데 구행에서의 그러면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님이 떠난 것에 대한 슬픔과 충격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님이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불교적인 깨달음과 그 확신에 찬 감탄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는 그런 깨달음, 이별의 슬픔은 아닙니다. 깨달음과 확신. 님은 떠났지만 다시 만날 수 있구나. 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확신의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님을 떠났지만 내가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다라는 건 님이 떠났지만 내가 님에 대한 사랑을 그만두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님은 떠났지만 나는 님에 대한 사랑을 그만두지 않고 다시 돌아올 임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히 임을 사랑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정서나 태도 중에 한 가지를 더 적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정서와 태도는 슬픔을 극복하고 재회를 희망해. 그리고 거기서 더해서 한 가지 더 적어봅시다.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한다. 임은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나는 임을 계속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적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비운 자리 있었죠? 이 선생님 좀 치우고, 지난 시간에 그 정서와 태도, 첫 번째 거는 슬픔을 극복하고 재회를 희망한 함이었고, 두 번째 거 적어볼게요. 임에 대한 임과 이별했지만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행 보겠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라는 것. 이거는 임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절실해서 그런 사랑의 노래가 주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곡조를 못 이긴다라는 건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 주체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주체되지 않는 이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작품의 제목인 님의 침묵이 나와요. 이런 내 사랑의 노래가 침묵하고 있는 그 님의 침묵을 휩싸면서 돌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어요. 님은 떠났어요. 그런데 님은 떠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님은 반드시 어떨 사람입니까? 나에게 돌아올 사람입니다. 불교적 사상, 회자정리, 거자필반 여기에 근거하면 님은 떠났지만 다시 만날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이별의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님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님의 침묵입니다. 님은 반드시 돌아올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별의 상황을 화자는 그저 님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적어볼게요. 님의 침묵. 자, 자리가 굉장히 부족하죠. 정말 필기할 게 많죠. 자, 님의 침묵의 요 부분 위에 가지고 와서 다시 정리할게요. 님의 침묵. 임은 반드시 돌아올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올 사람이기에 화자는 지금 현재 이별의 상황을 님이 침묵하는 동안으로 생각함. 이렇게 정리할게요. 동안으로
그래서 님의 침묵입니다. 의미를 잘 아시겠죠? 자, 기승전결 중에 결 내용 정리할게요. 결말은 지금 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 10회. 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자, 이렇게 시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와 시적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테니까 잘 연결이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또 필기를 좀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스스로 공부할 때 활용해서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 부분은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배웠던 내용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오행부터 볼게요. 오행은 역설적 표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역설적 표현 드러난 부분 두 부분 다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다. 이게 겉으로 말이 맞지 않는 표현이라 역설적 표현이고, 구행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 담긴 진실, 진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이 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오행을 먼저 보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님의 얼굴에 눈 멀었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이미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는 말소리라는 청각을 표현하면서 향기롭다라는 후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을 불러들이는 것, 일으키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청각의 후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승 부분의 내용은 5, 6행은 이별의 고통과 슬픔을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 8행의 전으로 넘어가면 시상이 전환되죠. 그러나 하면서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슬픔을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해서 새 출발의 힘으로 삼는 화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9, 10행에 보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전 부분에 보면 불교적 사상 하나 체크해야 되죠.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라는 발행을 보면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불교적 사상이 드러납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은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불교적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화자가 하고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현실적으로 지금 님이 떠났지만 그런 새로운 만남, 재회의 믿음과 확신이 있는 한 님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역설적 표현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이라는 마지막 행에 나오는 부분은 지금 이미 떠났지만 임은 반드시 돌아올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미 침묵하고 있는 동안이다 라고 화자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PPT로 핵심 정리 간단하게 보고 OX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용은 핵심 정리입니다.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극복하고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낭만적, 여성적, 상징적,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역설적이기도 하죠. 역설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주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특징 한 2가지 정도 적어볼까요? 특징. 산문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산문적 진술이라는 것은 님은 같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눈 멀었습니다. 라고 문장형으로 진술하죠. 글처럼 진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처럼. 그리고 높임말 쓰고 있죠. 높임말을 우리는 경어체라고 합니다. 경어체 사용. 높임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 시의 특징입니다. 높임 표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X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화자는 떠난 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답은 O죠. 화자는 님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고 있다. X죠. 이별을 슬퍼하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재회의 희망으로 바꾸었죠. 전환했죠.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X죠. 대조의 의미로 사용되었죠. 희망과 절망이죠. 각각. 님은 사랑하는 연인, 조국, 절대자, 불교적 진리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이번 선생님이 학습 내용으로 삼지 않았어요. 이 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 리을 부분은 우리 이번 시험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음. 아, 님은 같지만은 아니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과의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은 O지요. 다시 돌아올 임이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시는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요렇게 님의 침묵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학교 오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수업 안 된 반은 계속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